이제 배당주 말씀하셔가지고 좀 얘기를 할 텐데, 배당주라는 개념이 뭐 한국에는 별로 없습니다. 한국에는 별로 없고 미국에 많은데, 미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 주식이라는 것이 채권을 대신한다.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혼합이다. 이게 결국에는 이 배당주거든요. 그렇죠? 고배당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채권 수익률 정도가 나오면서도 주식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, 현차 그게 대표적인 우선주죠. 이 우선주의 우가 뭐냐면은 이 채권에 해당되는 배당이 우선한다라는 뜻인 거고, 결국에는 대신에 이 보통 권리는 어, 제외가 되죠. 그게 이제 우선주가 기본이고요. 금융주는 말 그대로 이 생각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금융주는 성장할 게 없잖아요. 예. 금융주에 대한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까? 뭐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들어온 것을 돈으로 배당을 하면서 돈이 돌고 도는 그런, 어떻게 보면은 자급자족 같은 느낌이죠.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, 어쨌건 배당 ETF 매수를 어떤 게 하는 게 괜찮을까요? 하시는데, 일단 배당을 하면은 뭘 떼죠? 15.4%의 소득세를 뗍니다. 이게 생각보다는 커요. 소득세가. 이 소득세가 왜 크냐면은,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1억을 배당주 하시는 분들, 1억 이상 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. 1억인데 내가 만약에 뭐 4% 배당을 받았어요. 연 다 해가지고. 그쵸? 그러면 이게 400만 원이죠. 맞잖아요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배당만 받은 게 아니라 뭐 내가 은행도 들어가고 뭐 하면은 이 토탈 했을 때 이게 400이 넘잖아요. 그러면은 세금을 또 내고 분리과세가 안 되고, 그럼 내 연봉이 높아지고 건강보험료 더 많이 뗄 수도 있고 이자를 더 떼요. 그러면 결국에는 별로 남는 게 없어요. 그 문제는 뭐냐? 남는 거 없는 거 좋은데 어쨌건 돈을 받으니까. 근데 이 우선주들이나 그 배당주들의 가장 큰 단점은 얘가 혼합이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갈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. 왜냐면 투자가 없으니까. 재투자는 예를 들어서 그거죠. 펜션을 지었는데, 펜션이 지났는데 리조트를 지었는데 10년 뒤에 리조트 리모델링 해야 사람들이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. 근데 낡은 거 있으면 들어옵니까? 안 들어오잖아요. 그럼 결국엔 수익률이 계속해서 저하될 수밖에 없죠. 누가 거기에 비싼 돈을 주고 들어오겠어요.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, 거기에 해당되는 배당 ETF를 매수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. 좋지 않아요. 왜 제가 좋지 않냐면은, 예를 들어 가지고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아시는데, 그냥 코덱 200, 아니면 S&P 500 ETF를 차라리 사세요. S&P 500 사도 소득 떼죠? 떼는데 코덱 200은 안 됩니다. 비과세예요. 즉 여기서 4% 받아서 이것저것 떼서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가지고 이게 결국엔 이게 떨어지잖아요. 그거랑 얘가 그냥 코덱 200을 그냥 3% 올랐을 때 판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코덱 200이 주가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종가에 내가 산다. 1년에 100번.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사고 싶으시면은 그냥 배당주를 사시거나, 아니면은 미국 주식의 배당을 사시거나, 배당주를 사시거나,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, 배당주 ETF는 어떻게 보면은 중복 비용이 되지 않나라는,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당 ETF를 사는 거는 뭐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적합하지 않지 않나라는 좀 의견을 드려보고, 대안을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, 자, 이거 비슷한 얘기예요. 어차피 배당주 들어가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외환 예금하고
이거랑 이거 같이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외환예금은 말 그대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원화가 있으면은 원화를 이거를 이제 달러로 바꿉니다. 그래서 달러로 예금을 해요. 이거 아마 요즘에 10,000달러 이상 될 겁니다. 예금을 합니다. 그러면은 이 달러 예금은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K 은행사에서 제가 만약 예금을 든다라고 하면은 뭐 3.2%입니다. 그러면은 어떤 거는 이 달러 예금을 하면은 뭐 3.8%막 이렇게 줍니다. 거기에 플러스 이거에 대한 환차익 얻을 수 있죠. 물론 환차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얘는 비과세예요, 비과세. 얘는 과세죠. 그럼 또 이제 하면 비과세가 상세가 되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차익으로 예를 들어서 1% 여기 3.8% 그러면 4.8%의 비과세 이거의 절반이니까는 거의 배당금보다는 더 괜찮은. 근데 얘네 둘이는 뭐냐면 상세란 말이에요. 했지예요, 했지.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배당주 미장 브로드컴 매수했는데 상승률이 가팔라서 아 그쵸. 사실 근데 배당 성장주라는 거는 약간 모순된 얘기긴 하지만은 진짜로 이제 배당주를 하시려면은 진짜 이제 그냥 안 올라가면서 배당 주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런 거 사시면 됩니다. 이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미국 달러로 우리가 달러로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화로 돈을 버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배당 성장주를 주고 있는데 원달러가 떨어져요. 워낙 강세가 돼 버리면은 애매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무조건 배당주로 하시려면은 해지 같은 걸 하셔야 됩니다. 해외에서 배당주를 한다. 왜냐면은 어 그쵸. 예, 배당주를 하시려면은 해지를 하셔야 되는 게 왜냐면 뭐 1,000만 원 갖다가 배당주 하실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. 요거 좀 제가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영상으로 좀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